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점차 당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FOMC 결과 지난주에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던 기조를 2023년 이제 내후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그러면서 뭐 일부 극소수는 내년 말에도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은 좀 너무 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금리 인상기가 당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시기도 늦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현재 보면 경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우리 실물 경기 말고 기업들이 보는 이 기업들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반기에는 한두 차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해서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리 은행에다 맡겼을 때 지금 1% 전후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입니다. 한 차례 인상해서 0.25%포인트 인상을 해도 0.75입니다. 두 차례 인상해도 1%입니다. 1%면 금리가 높은 게 전혀 아니죠. 1%여도 초저금리는 유지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당장 이게 고금리가 됐을 때가 문제인 거지 1% 돼도 어차피 저금리, 2%도 저금리, 3%도 저금리예요. 적어도 3%를 넘어 4% 넘어서 이렇게 가야 그때부터 약간의 금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지 3% 정도는 넘어가기 시작해야지 그 아래는 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차트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과거에도 자주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위 30개 종목, 이 종목들을 지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행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테라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D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으로는 이제 인텔이라던가 램리서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뭐 NXP 그리고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일링스 등등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런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30개 종목을 지수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시장 영향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한다라고 하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참고 삼아서 보실만 합니다. 충분히 연동이 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 사상 최고치 앞두고 있고 자, 3250포인트 저항 기존에 계속 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저항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인프라법 투자가 인프라법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도체주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자, 미국 반도체 생산 및 투자하는 기업 25%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황 영상 보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협회에서 지금은 반도체 초호황기다. 세계 반도체 생산 시설이 올해 19개, 내년에 10개의 공장이 착공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뉴스만 조금 봐도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에요. 반도체는 언제나 공급 과잉이라거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게 뭐 대란이라는 얘기, 공급 부족으로 해서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2010년도 전후에도 치킨 게임이 일어나가지고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왜 부족해요? 기존에는 조금 들어갔던 게 자율주행이다 뭐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생산량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정전이니 한판이 뭐 공장에 화재가 나느니 하면서 공장이 이제 셧다운 됐다,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도체는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을 때는 계속 내려옵니다. 2019년까지 그래서 디램 우리나라 반도체도 안 좋았었습니다. 왜? 인텔에서 이제 그 CPU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차세대 CPU 공급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판매해야 되는데 이 판매하는 것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인텔에서 왜 그렇다? 인텔은 10나노 이하 미세화 공정 넘어가는 게 실패를 하고 늦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만 지금 5나노, 지금 뭐 3나노까지도 뭐 얘기 나오는 뭐 2나노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초미세화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는 삼성전자랑 TSMC 두 곳만 성공을 했고 인텔이 실패를 한 거예요. 물론 미세화 공정은 실패했지만 설계 부분은 이제 외계인이 설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텔은 어마어마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능력이 좋아서 효율이 높은 거지, 이런 미세화 공정 같은 경우는 TSMC와 삼성전자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모델 출시가 계속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쌓이면서 재고가 쌓였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 말부터 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많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또 쉬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반도체 시장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2분기에는 살짝 회복되다가 쉬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되는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DXI라는 이 본인들이 지수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지수만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어떻게 했다? 잠깐 쉬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그리고 나서 반도체 가격 회복해서 다시금 지금은 어떻게 된다?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 잠시 쉬었지만 1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2분기에 쉬었지만 다시 회복돼서 3분기부터는 다시 호황기로 넘어가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심지어 유안타증권에서 전일 레포트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기존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망설일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K반도체 벨트 구축하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비에 대해서 이제 최대 40에서 50%, 그리고 이제 수설 투자 비용 같은 경우도 최대 10에서 20% 세액공제율을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510조 원이나 10년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은 우상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당분간은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반도체 차량 반도체 공급 이제 숨통이 좀 트인 것이지 원활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숨통이 트였다라는 게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살짝 풀려난 것이지 원활한 게 아니야. 아직도 공급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풀리려면 올해 안으로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앞으로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이고, 거기에
한국은행이 오늘 또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동을 대비 작년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 물량 17.1% 증가했다. 수출 금액도 21.7% 상승하면서 13개월째 반도체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가상현실. 그러면은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5G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아직까지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5G 부분에서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G 모바일 램 같은 경우도 D램 같은 경우도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폴더블 폰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에서 노트 안 나온다. 작년이 마지막에 단종이고 올해 8, 9월에 아마 8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8, 9월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뭐다? 폴더블 폰이다. 그럼 당연히 5G 시장 좋아지고 메모리 시장도 긍정적이다. 모바일 시장, 서버용 시장은 2분기에 아까 보여드린 기억나실 겁니다. 2분기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버용 반도체는 또 2분기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하셔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쉬는 거는 왜 그렇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렸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1월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슈팅입니다.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6개월째 쉬고 있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먼저 회복되는 종목들이 슬금슬금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들 한 10가지 정도 되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에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간단히 뭐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자, DB하이텍 우리나라 파우드리 대만에 TSMC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와 양대 산맥을 구축하고 있는데 약간 아날로그 쪽으로 8인치 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파운드리만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DB하이텍을 꼽을 수 있다라고 수년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 최근에 6만원 회복하는 구간이 중요하다. 6만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 충분히 쉬었다. 휴식을 취했다. 1월 20일날 고점 찍고 휴식을 충분히 취했고 6만원을 회복되면은 다시금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다. 어제 오늘에서 6만원 회복 시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완벽한 회복은 아니고 여기서 양봉 하나 정도는 세워줘야 추후에 살짝 조정을 받아도 6만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이라기보다는 회복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봉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회복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자체는 이번에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도 만약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회복 시도를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것은 이 추세가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하이텍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생산만 하는 곳이고 이 설계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곳 팹리스에서 팹리스는 팹이 없다라는 뜻이죠. 공장 생산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계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의 대표적인 곳은 실리콘웍스, LG 쪽 계열이라서 불안하시면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리콘웍스가 드디어 뭐 10만원까지 넘어왔습니다. 파운드리 쪽이랑 전체적으로 반도체 뭐 소재 쪽이랑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누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만 5천 원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뭐 가격을 크게 신경 쓴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 밴드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과거에 제가 3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뭐 좋은 종목입니다. DB하이텍도 만원 초반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공정 쪽에서는 제가 테스랑 원익 IPS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익 IPS는 디스플레이 쪽에도 좀 큰 비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양쪽 사업을 다 하고 자회사들 여러 개를 흡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원익 IPS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간 47,000원에서 52,000원 구간 사이 박스권이다. 52,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57,000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57,000원까지 돌파하면 그 다음에 뭐 6만원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까지 수급은 안 들어왔습니다. 원익 IPS는.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올 필요가 있고 아직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테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공용 장비 쪽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는 종목들 미리 들어가셔도 되지만 첫 번째 첫 양봉이 나오는 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3만원 쪽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37,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종목은 3,000원 단위를 보시면서 3만원 부근에서는 관심 보이시면 되고 3만원 아래로 내려간다? 이건 저평가 구간입니다. 3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3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슬슬 분할로 천천히 한 주씩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내려가지 않고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천양봉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올라타면 가장 좋고 다음 목표치 33,000원, 36,000원 이렇게 3,000원 단위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는 테크잉, 테스트 핸들러 쪽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출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테크잉 같은 경우는 26,000원 공방 중입니다. 26,000원 잘 유지해주면은 위쪽으로 한 차례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목표치는 3만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에 테크잉하고 유니테스트 말씀드리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만원 초반 구간에서는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고 23,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치는 25,000원 중반에서 28,000원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랑 동진 세미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은 이제 기업이 분할을 하면서 당분간은 조금 쉬면서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분할 상장한 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 3대 소재 일본에서 규제할 때도 가장 대표적으로 브라스도 쪽으로 그리고 2차전지 쪽에도 소재 쪽으로 이제 원활하게 좋은 기술력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다. 그리고 동진세미캠과 솔브레인은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고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안정적인 종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3만원 아래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최근에 이 이슈는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어느 분야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 SDI가 이 삼성그룹에서 오랜 거래처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한 동진세미캠을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보다는 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이 국산화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포토레지스트 쪽을 진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동진세미캠의 물량 이 부분을 안 받겠다가 아니고 사실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하이닉스에만 납품해도 다 납품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랑 거래를 끊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이제 파나소닉이나 LG나 이제 CATL 쪽에서 배터리를 수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GM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왜냐?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해야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자체 생산이 돼야. 그런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계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삼성 SDI가 진출을 해도 동진세미캠의 물량을 안 받는다거나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만약에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데 불안하면은 이 동진세미캠은 제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진테크부터 시작해서 DNF, EF 테크놀로지, 원익,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심텍 계열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패키징 계열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종목들은 수십 개, 최소한 수십 개 이상을 여러분들이 추려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종목들로.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시대, 5G 시대,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중간에 만약에 지금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본인 기업 가치 이하로 누르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고 여러분들이 담아가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